예, 안녕하십니까. 자, 55페이지, 131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음은 채권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이랬는데, 자, 1번에 서울도시철도채, 지역개발공사채,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이런 건 전부 지방채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안정성이 높고 국채보다 이자율이 높다 이랬는데, 국채와 지방채를 비교하면은 국채가 지방채보다 더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요.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국채가 지방채보다 안정성이 더 높죠. 그리고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위험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죠. 위험이 적으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율은. 위험이 적으면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의 이자율이 국채 이자율보다도 높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국채보다 이자율은 높다. 자, 이번에 회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회사채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며 대부분 무보증채이고 발행하는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다양하다. 그래서 회사채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인가 또는 BBB 제로인가 또는 마이너스인가 이런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의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자율이 높겠죠. 그죠? 높습니다. 다음 3번에 담보채권은 동산, 정서가 있는 채권, 주식,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발행한다 이랬죠. 그래서 담보채권은 우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다. 부동산 담보채권이 될 것이고 주식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다.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을 한다. 또는 동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후순위채는 발행회사의 부도 시 선순위채를 모두 상환하고 남은 재산에 대하여 청구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후순위채의 청구권은 주식보다 후순위다라고 했는데 주식보다는 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이러다면은 일단은 채권에 대한 변제부터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채권에 대한 변제 중에서 선순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후순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주들에 대한 몫인 주식은 그 다음의 순서가 된다. 그래서 청구권은 선순위, 그 다음에 후순위, 마지막으로 주식 이렇습니다. 선순위채, 그 다음에 후순위채, 그 다음에 주식입니다. 주식. 자, 그래서 13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132번 한번 봅시다. 만기 이전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은 이랬네.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기 이전에 이자를 쭉쭉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발행하고 만기가 이쪽이다. 만기에 이렇고 채권이 발행했다. 지금 발행 시점이다. 자, 그러면 이자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이런 채권을 뭐라고 그러냐? 이게 바로 이표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표채의 경우에는 매 이자 지급 시마다 쿠폰을 이자를 표시한 쿠폰과 이자를 교환한다 이랬죠. 그지? 그래서 이표채의 경우는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한다. 이게 이표채고요. 할인채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발행 시에 아예 이자 장래에 발생될 만기까지 이자의 현재 가치만큼 차감해서 할인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고요. 복리채는 이자를 만기까지 쭉 복리로 계산해 적립해서 만기 시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원금 분할 상환 사채. 이건 뭐냐면은 원금을 동일하게 매 기마다 동일하게 원금을 상환하도록 이렇게 하는 상환 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기 3년이다 이래 봅시다. 자, 3년이고 매년 원금에 대해 분할해서 상환하는데
매월 한다라고 합시다. 월 하면은 12개월 하면 36개월이 되죠. 그러면 36개월. 자, 36개월. 이 쭉 36개월 동안에 원금이 균일하도록 분할 상환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330만 원을 지금 채권 발행액이 330만 원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60이라고 합시다. 360. 자, 360만 원인데 36개월 동안 원금 균등이다. 그러면 나누면 10만 원이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요건 원금 상환이. 그러면 이게 원금이고, 그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 한 달 이자는 360만 원에 대한 이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60만 원에 대해서 월 이자 1%라고 쳐봅시다. 월 이자 1%로 치면은 0.01이다라고 한다면은 36,0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자 36,000원에서 첫 달은 136,000원을 상환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10만 원 상환했으니까 여기에 한 달 분에 대한 이자는 350만 원에 대한 이자죠. 350만 원에 대해서 35,000원 하니까 13만 5천원. 그죠? 이런 식으로 이자가 점점 줄어들겠죠? 원금은 균등하게 이자는 점점 줄어드나. 이게 원금 분할 상환 사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32번은 3번이 정답이다. 자, 133번 한번 봅시다. 자, 133번에 1년 뒤에 2천만 원을 지급하는 할인채의 발행 가격은 얼마냐 이랬네요. 자, 1년 뒤에 2천만 원을 지급하는, 1년 뒤에 2천만 원, 이 2천만 원을 1년 뒤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채권인데, 1년 뒤에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럼 지금 이제 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연이자를 5% 적용하겠다. 연이자 5% 적용하겠다. 그러면 1년 뒤 2천만 원은 월 이자까지, 연이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포함해서 2천만 원이 된 거죠. 2천만 원이 됐는데 지금 할인채다라고 한다면은 이 2천만 원을 연이자 5% 이자만큼 할인해가지고 발행하겠다는 거죠. 할인해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면 1년 뒤 2천만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나를 계산해서 1년 뒤 2천만 원의 현재 가치로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뒤 2천만 원의 현재 가치는 2천만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이 0.05의 1년이니까 1성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나누기 1.05 이렇게 계산하면은 19047.619 이렇게 나오죠. 19047.619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계산을 다 해놨죠. 자, 그러니까 발행할 때 1년 뒤 2천만 원 지급하는 채권을 이자만큼을 할인해서 지금 현재 얼마에 발행하느냐? 1947원에 2천만 원이죠. 만 원이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904만 7,619원으로 할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047,619까지 나와야 되네. 047,619. 자, 이렇게 발행한다. 그래서 133번은 1번이다. 이거는 간단하게 할인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만기까지 지급할 이자만큼을 할인해서 현재 발행할 때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만기까지 지급할 금액의 현재 가치로서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134번 문제. 채권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는데, 채권하고 주식하고는 다르죠. 채권은 이와 같이, 채권은 빌린 겁니다. 빌린 것에 대해서 만기를 정하고 그 만기일에 지급을 하겠다. 그런데 이자를 몇 프로 해서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 아니면 복리채로 해서 만기에 일시에 지급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방법이죠. 이게 채권인데, 그리고 채권의 특징은 첫째, 채권은 고정금리로서 지급합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금리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기 이전에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만기 이전에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이 채권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할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채권을 할인한다 이 말은 만기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내가 이 채권 줄 테니까
그 뒤에 이자 부분, 받을 부분만큼은, 당신이 받는 걸로 해서, 사는 사람이 받는 걸로 해서 이 채권의 금액을 낮추어서 할인해서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 되겠죠. 이것을 이제 할인한다. 채권을 할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만기 이전에도 매매가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채는 주식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자, 채권과 주식을 보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책정된 고정금리로 이자를 그대로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아주 적습니다. 위험이 적은 대신에 그만큼 이자율은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라고 보면 주식의 경우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주식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또 주식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건 위험이 큽니다. 고위험 그리고 수익이 오르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수익의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채권 중에서도 국채가 가장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그 다음에 은행채,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채, 그 다음에 회사채입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또 회사의 경우도 회사 신용등급, 은행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 순서가 구체적으로는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사채는 주식보다는 안전하죠. 더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13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5번 한번 볼까요? 135번. 일반적인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가장 높은 것은 이랬는데, 자, 그러면 채권의 금리다라고 하면, 채권의 금리, 요게 이제, 안전성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가장 적고, 여기로 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위험이 크면 클수록 금리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금리는 지금 요것보다 자 이게 이제 안전성이니까 위험 수준으로 보면 위험은 국채가 가장 작고 지방채, 은행채, 회사채입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은 반대입니다. 그지? 이자율은 위험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자율도 낮습니다. 반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자율도 위험이 작을수록 이자율이 더 낮겠죠. 그래서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잔존 만기 2년인 국채. 그 다음에 잔존 만기 2년의 AAA 등급의 은행채. 자, 은행채지만은 AAA 등급이다. 신용이. 그 다음에 3번에 잔존 만기 2년째 AA 등급의 회사채인데 AA 등급이다. 그 다음에 4번에 잔존 만기 2년의 BBB 등급의 회사채. BBB 등급의 회사채. 그렇죠? 자, 그러면 신용도가 가장 낮은 것이 BBB의 회사채죠. 그죠? AAA, AA, BBB, BB.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BBB의 회사채가 신용등급이 가장 낮다. 신용등급이 가장 낮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안전성이 낮다. 그러면 가장 위험이 크다. 가장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도 가장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BBB의 회사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다음 136번 문제.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는데, 자, 채권의 수익률이다라고 하면, 채권의 수익률은 바로 할인율을 말합니다. 할인율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채권 가격은요, 어떻게 구해지냐면, 채권 가격은, 이게 이제 채권의 가격이다.
채권의 가격은 이게 만기다 이 말이죠. 만기 시에 그 채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 만기 시의 지급 금액의 현재 가치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기가 3년이라면 3년 뒤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150만 원의 현재 가치로 구하고 이 150만 원의 현재 가치가 바로 채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자, 이때 금액이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500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의 현재 가치니까 할인율이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려면 할인하게 됩니다. 채권 수익률 자체를 할인율로 씁니다. 할인율이 만일에 연 5%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연 5%다라고 하면 만기가 1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년 뒤 5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500 나누기 1 플러스 0.05 이렇게 해준 게 바로 채권 가격이다 이런 얘기죠. 자, 만일에 만기가 3년이다 이래 봅시다. 만기 3년, 만기 1년, 만기 3년. 자, 만기 3년의 채권 가격은 만기 시에 50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한다 하면 이 500만 원에 3년 뒤, 이때 3년 뒤 500만 원의 현재 가치거든. 그러면 1 플러스 할인율의 3승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할인율의 3승.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채권 가격이다라고 하면 만기 시 지불되는 금액에 1 플러스 할인율이 채권 수익률이야. 채권 수익률의 n성 이렇게 되고 이 n은 만기.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는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 역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채권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랬죠.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채권 수익률이 낮을수록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이와 같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클수록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 반비례 맞죠? 그 다음에 2번 채권 가격은 만기시 지급되는 원리금의 현재 가치이다. 만기시 지급되는 원리금의 금액의 현재 가치이다. 현재 가치이다. 맞죠? 3번에 채권 가격 계산은 할인hen금 수지법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할인hen금 수지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들어오는 금액과 미래에 지출되게 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전부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할인hen금 수지법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말은 수익률로 할인하여 계산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할인hen금 수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다. 다음 4번 1년 만기 은행채의 만기시 지급되는 원리금이 500만 원이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1년 만기 금액이 500만 원이다 이랬네. 1년 만기고 금액이 500만 원이고 채권 수익률이 연 2%라고 그랬어요. 연 2%. 이제 연 5%가 아니고 2%다. 그러면 은행채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500 나누기 1 플러스 0.02, 2%니까 0.02의 1승의 이거다. 그러면 이거는 500만 원 나누기 1.0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500 나누기 1.02 하면 490만 1960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치 510만 원이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13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제 137번 한번 봅시다. (91일) 후에
2천만 원을 지급받는 양도성 예금 증서의 가격은 얼마냐? 연 2%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 가격, 양도성 예금 증서든 뭐든 이런 증권의 가격은 미래에 지급받는 금액의 현재 가치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91일 후에 2천만 원을 지급받는 양도성 예금 증서의 가격은 얼마냐? 연 이자율은 2%다. 연 할인율이 2%다. 이랬어요. 자, 이것은 2천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2천만 원의 현재 가치는 2천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의 n성, n은 기간이다. 기간 n성. 자, 그러면 이거는 2천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이 연 할인율이 0.0이라고 그랬어. 연 할인율이. 그런데 지금 요 기간이 n이라는 기간이 91일이니까 곱하기 1년을 365일로 치고 365분의 91. 요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계산해 줘야 될 것이다. 자, 그러면 365일에 2%니까 91일의 이자율은 얼마냐? 365분의 9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37번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식 2천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0.02에 361분의 9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1990만 768원이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기로서 계산을 딱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7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38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38번 문제는 채권 수익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지. 이 채권 수익률이 할인율로 이용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채권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다, 만기 수익률이다, 현물 수익률이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째, 만기 수익률은 순렌제 가치가 0이 될 때의 할인율, 즉 내부 수익률을 말한다. 만기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내부 수익률법은 만기 이전에 이자 지급 등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여도 동일한 만기 수익률을 적용한다. 현물 이자율은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는 무이표체의 만기 수익률을 현물 이자율을 한다. 그래서 현물 이자율은 무이표체다라고 하면 할인채라든지 복리채라든지 이런 무이표체죠. 중간에 이자 지급이 없단 말이야. 중간에 이자 지급이 없는 무이표체의 만기 수익률을 무이표체의 만기 수익률을 현물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아까 전에 봤듯이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 수익률이 어떻다 뭐다 몰라도 이게 4번이 틀렸다는 건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138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한번 봅시다.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말은 뭐냐면 장래 들어오리라고 예상되는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한번 보면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재 가치를 줄여서 hen가라고 합니다.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유입이라는 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금액의 현재 가치와 유출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금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준다라고 했으니까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은 얼마가 되겠어요? 곧 이 말은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 0이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죠? 들어오는 것의 현재 가치와 나가는 현재 가치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거 뺀 것이 0이 된다. 이 뺀 것을 순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 현재 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 이것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여기 현재고요. 1년 뒤라고 합시다. 자, 현재 이 채권을 구입한다고 합시다. 현재 이 채권을 구입하는데 채권 가격이 얼마냐? 100원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계산 쉽게. 그러면 채권 가격 100원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구입하니까 100원이 나가는 거죠. 이 100원이 유출입니다. 현재 유출되는 겁니다. 근데 1년 뒤에 만기가 1년이니까 1년 뒤에 이 채권을 주고 빌려준 돈을 받겠죠. 그 받는 것이 1년 뒤에 받는 액수가 1년 뒤에 들어오는 유입이 예를 들어서 120원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120원이다. 그러면 만기 수익률은 얼마냐? 수익률은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가 이꼬르 되는 할인율이 바로 만기 수익률이다. 그러면 이때 할인율을 M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1년 뒤 120만 원의 유입의 현재 가치, 1년 뒤 12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20 나누기 1 플러스 M입니다. 이거와 유출은 지금 현재 유출입니다. 지금 현재 유출되는 게 10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대로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M을 구하면 120 이꼬로 여기 원래 이항되면 100 플러스 100M이 되죠. 자, 여기 원래 20이죠. 20은 이꼬로 100M이죠. 고로 M은 이꼬로 100분의 20이죠. 100분의 20은 0.2죠. 0.2라는 말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다. 그지? 20%. 자, 이 20%가 만기 수익률이야.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100원으로 채권 사가지고 만기가 1년인데 만기 때 120만 원 받는단 말이야. 지금 100원으로 채권 사가 만기 때 120만 원 받으니까 수익률이 얼마예요? 20%죠. 20%. 이게 만기 수익률이에요. 알죠? 이게 만기 수익률인데 이건 따지고 보니까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에 해당하더라. 그러면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뭐라고 그래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기 수익률 자체는 바로 내부 수익률에 해당된다 이 말이야. 내부 수익률에 해당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은 내부 수익률은 이자 지급 등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여도 동일한 만기 수익률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게 1년이 아니고 2년이다라고 한다면 자, 1년 동안에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이고 2년차 수입이 있을 것이고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또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기간의 내부 수익률과 이 기간의 내부 수익률은 동일한 값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투자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인
수익률로 산정하는 게 내부 수익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전체 만기 전체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수익률에 해당돼. 그래서 이런 내부 수익률은 중간에 현금 흐름이 있든 어떤 관계없이 동일한 수익률로서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물이자율은 무이표체의 만기 수익률을 무이표체 중간에 이자가 안 들어오나 무이표체의 만기 수익률을 현물 이자율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13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